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러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이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머, 이거 정말 내 이야기 같네라고 하실 거예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59세입니다. 순자 씨는 29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요. 30년. 정말 긴 세월이죠. 그런데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제 마음대로 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이 남을 위한 하루였어요.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시집을 간 건 1994년 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며느리라는 건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절이었죠. 첫날부터 시어머니 김복순 씨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우리 집은 대대로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야. 알겠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앞으로 30년간 순자 씨를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은. 새벽 5시 30분. 순자 씨의 하루는 이 시간에 시작됐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윤동혁 씨, 그리고 시누이 윤미경 씨까지 4명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미역국을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계란찜을 꼭 해드려야 해. 오빠는 김치찌개, 나는 된장찌개가 좋아. 시누이 미경 씨가 당연하다는 듯 지시했어요. 한 번에 4가지 국을 끓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순자야, 이 미역국 왜 이렇게 싱거워? 소금을 제대로 넣었어? 아이고, 계란찜이 너무 뻑뻑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매일 아침이 시험 같았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누군가는 트집을 잡았거든요. 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울면서도 네,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첫째 딸 은영이가 태어나고 2년 뒤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는 계속되었죠. 순자야, 손주들 이유식은 직접 만들어서 먹여야 해. 시판 제품은 믿을 수 없어. 기저귀도 빨아서 써야지. 일회용 기저귀는 아이 피부에 안 좋다고 해. 순자 씨는 밤잠을 설쳐가며 아이들을 돌봤어요. 은영이가 밤에 울면 일어나서 달래고 준호가 열이 나면 밤새 간병했죠. 그런데 낮에는 또 시댁 식구들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갓난아기 둘을 키우면서 시댁 식구 4명의 뒷바라지까지 할 수 있으실까요? 시누이 미경 씨는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도 틈만 나면 친정에 와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어요. 형수, 우리 부모님 드실 반찬은 좀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충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한다고요? 순자 씨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했는데. 형수, 이 김치 좀 짜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혈압이 높으시니까 싱겁게 담그셔야 하는데. 순자 씨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마저 트집을 잡았어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남편 동혁 씨였어요. 집에서 시댁 식구들이 순자 씨에게 뭐라고 해도 동혁 씨는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참아.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나쁜 뜻은 아니야. 미경이도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해줘. 이해해달라는 말. 순자 씨가 3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어요. 언제나 순자 씨가 이해하고 순자 씨가 참아야 했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엄마, 준호 학원비 좀 더 보태줘야겠어. 다른 애들은 다 과외를 받는데. 은영이 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고. 집안 경제는 언제나 빠듯했어요. 동혁 씨 월급만으로는 시댁 식구들 용돈,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순자 씨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순자야,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우리 집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 순자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래도 다음 날 아침상 준비는 해야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은영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너희들만 잘 자라주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날이 갈수록 지쳐갔어요. 거울을 보면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허리도 아파서 똑바로 서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순자 씨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순자야,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떡하지? 친정 오빠의 전화를 받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 친정 어머니 정옥순 씨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 치매였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한 상태였죠. 여보, 우리 엄마를 모셔와야겠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동혁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뭐? 지금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사는데 내 어머니까지. 말이 되는 소리야? 하지만 오빠들은 다 바쁘다고 하고 제가 모시는 수밖에.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집이 양로원이야? 동혁 씨는 화를 냈지만 순자 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양로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냉정했어요. 순자야, 친정 어머니 모셔오는 건 좋은데 우리한테 피해는 주면 안 돼. 알겠지? 피해를 주지 말라고요? 순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순자 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친정 어머니까지 세 어른을 모시게 되었어요. 어머,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친정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거든요. 엄마, 안 돼요. 밤이에요. 위험해요. 순자 씨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언제 일어나실지 모르니까 항상 한쪽 귀를 열고 자야 했죠. 낮에는 더 힘들었어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거든요. 순자야, 밥 줘. 배고파. 1시간 전에 식사를 하셨는데도 또 배고프다고 하셨어요. 엄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언제? 나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이런 대화를 하루에도 10번이 넘게 반복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 주신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게 가장 괴로웠거든요. 더 힘든 건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순자야, 내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줘. 밤에 잠도 못 자겠어. 뭔가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시누이 미경 씨는 아예 집에 오는 것도 꺼려했어요. 형수, 어머니 상태가 이러시면 우리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순자 씨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자신을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심근경색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순자 씨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장례 음식 준비, 문상객 접대,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돌봄까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잤어요. 순자야, 너 좀 쉬어. 얼굴이 왜 이래?
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순자 씨는 쉴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걸 자신이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시아버지 장례 후 1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순자 씨는 또다시 장례를 준비해야 했죠. 이제 좀 편해지겠네. 순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친정 어머니만 돌보면 되니까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형수, 이제 우리 부모님 재산은 형수가 다 책임져야 해요. 맏며느리니까. 시누이 미경 씨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1년의 제사가 몇 번인지 아세요? 기일, 추석, 설날, 그리고 큰아버지, 작은할머니 제사까지. 형수가 다 준비하셔야 해요. 순자 씨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해서 따로 살면서도 제사 때만 와서 이런저런 지시를 했죠. 형수, 전 색깔이 왜 이래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제사상 차림새가 예전과 다른 것 같은데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매번 트집을 잡혔지만 정작 손은 하나도 대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 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느 날부터 순자 씨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준 딸을 모르시는 거예요. 엄마, 저예요. 순자예요. 막내딸. 막내딸? 우리 막내딸은 어려서 죽었는데. 그 말을 들은 순자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자다가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순자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여기가 집이에요. 저와 함께 사시는 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알아듣지 못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순자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동혁 씨는 어땠을까요? 갈수록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여보,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여보, 동창 모임이 있어서. 처음에는 정말 회사 일이나 친구 만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늦었거든요. 그런데 순자 씨는 의심할 겨를도 없었어요. 친정 어머니 돌보는 일로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순자 씨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서로의 작은 변화도 금세 눈치챌 수 있잖아요. 순자 씨도 그랬어요. 남편 동혁 씨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귀가 시간이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시네. 회사 일이 많아졌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늘어갔어요. 동혁 씨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여보, 전화 왔어요. 아, 응. 잠깐만. 그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그냥 받았는데. 순자 씨는 이상했지만 혹시 회사 기밀 같은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옷차림이 달라진 거였어요. 평소에 무심했던 동혁 씨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언제부터 향수를 쓰세요? 아, 회사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나이 먹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나 봐. 그리고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보, 헬스장 등록했어. 건강관리 좀 해야겠어. 건강관리. 30년 동안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순자 씨는 이상했지만 그냥 중년의 위기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 돌보는 일로 바빠서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순자 씨가 친정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병원 주차장에서 동혁 씨 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차 안에 동혁 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수석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저게 우리 아빠 차 아니야? 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동혁 씨 차였어요. 번호판도 확실히 봤거든요. 그런데 그날 동혁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오후에 뭐 하셨어요? 회사에서 회의하고 있었지. 왜? 혹시 병원 쪽에 가실 일 있으셨어요? 병원? 나는 왜 병원에 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씨는 분명히 봤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혁 씨 바지 주머니에서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이 나온 거예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2개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혁 씨는 야근한다고 했었거든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회사 동료와 함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동혁 씨가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나갔어요. 순자 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동혁 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니. 엄마, 왜 그래요? 안 가요? 친정 어머니가 물어보셨지만 순자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그날 밤 동혁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동창 모임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 옛날 얘기하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순자 씨는 직접 봤거든요. 혹시 오늘 마트 쪽에 가신 적 있어요? 마트? 나는 왜 마트에 가? 동창들이랑 식당에만 있었어.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동혁 씨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뭐?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저는 그냥, 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내 어머니 치매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인데 나한테까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동혁 씨는 화를 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어요. 화를 내는 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라는 걸. 여보,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야. 치매 걸린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이해하지만 나한테까지 화풀이 하면 안 되지. 화풀이라고요? 순자 씨는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동혁 씨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순자 씨와 대화하는 것도 귀찮아했어요. 여보, 우리 좀 얘기해요. 뭔 얘기? 나 피곤해.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어머니 때문에 예민해진 거야. 예전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했을 텐데. 순자 씨가 예민해졌다고요? 30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순자 씨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계속 의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나을까요? 순자 씨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뤘어요. 하지만 곧 모든 의혹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순자 씨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간 날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하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순자 씨는 동혁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폐렴이래요. 그래? 많이 심해? 다행히 초기래요. 며칠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됐네. 나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가겠어. 너 혼자 처리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왔었는데 순자 씨는 밤새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시면 물도 드리고 화장실도 도와드리고 간병인을 쓰고 싶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영이가 병원에 왔어요. 엄마, 밤새 여기 계셨어요? 얼굴이 왜 이래요? 괜찮다. 할머니 곁에 있어줘야지. 아빠는 왜 안 오세요? 회사 일이 바쁘시대. 은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잠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틈을 타서 말이죠. 집에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현관에 여자 구두가 있었거든요. 순자 씨 것도 은영이 것도 아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순자 씨는 숨을 죽이고 거실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순자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소파에는 동혁 씨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자세로. 자기야, 부인이 언제 올 거야? 걱정 마, 병원에 있을 거야. 며칠은 집에 안 올 거야. 동혁 씨의 목소리였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가.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죠. 3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이제 지겨워 죽겠어. 늙은 여자랑 살면 뭐가 재미있겠어? 동혁 씨가 말했어요. 늙은 여자.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내를 그렇게 부르다니. 그럼 이혼하면 되잖아. 요즘은 황혼이혼도 많던데. 그게 쉽겠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해야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집을 나왔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자니 어머니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처 공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녁에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동혁 씨가 와 있었어요. 왔어? 어머니 상태는 어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서? 어머니 깨실 텐데. 밖에서 잠깐만요. 병원 복도에서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오늘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동혁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저 봤어요. 거실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거. 그때 동혁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순자 씨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 맞아.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이. 언제부터였어요? 8개월 정도 됐어. 회사에 새로 온 후배야. 8개월. 순자 씨가 친정 어머니 간병으로 가장 힘들어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순자 씨가 밤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을 때 동혁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린데요? 나이가 중요해?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이라고요?
그럼 30년 동안 순자 씨와 함께한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어머니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하라고요? 30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들을 순자 씨 혼자서 감당하라는 말인가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30년 동안 시댁 식구들 모시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는데.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고요?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건가요? 그때는 사랑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 아냐? 순자 씨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혼하자, 순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죠.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변호사도 만났어. 변호사까지 만났다고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집값의 30% 정도는 줄 수 있어. 그 정도면 충분하지. 30%. 3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의 30%만 받으라는 거였어요. 왜 30%만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다고요? 순자 씨가 30년 동안 집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 식구들을 모신 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30년을 바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 병실에서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순자 씨의 아픔을 알아주지도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이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친정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혁 씨가 짐을 싸고 있었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려고. 이미 전세 구했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집을 구했다는 뜻이었어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은영이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상관없고 준호는 군대 갔잖아.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데 문제 없다고요? 여보,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만해, 순자야. 이미 끝난 일이야. 동혁 씨는 그날 밤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남편이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는 거였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순자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친정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고 순자 씨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며칠 뒤 은영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집을 나가셨어요? 응. 왜 그런 일이? 엄마가 뭘 잘못하셨다고. 은영이도 울었어요.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순자 씨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고 그 후로는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거든요. 59세에 다시 취업을 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집도 동혁 씨 명의였고 통장도 동혁 씨가 관리했어요.
순자 씨 손에 남은 건 매달 주는 생활비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끊어질 상황이었죠. 몇 주 뒤 동혁 씨가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어요. 빨리 서명해. 재산 분할은 말했던 대로 30%야. 여보, 정말 이혼해야 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빨리 서명하고 끝내자.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집은 어떻게 해요? 팔아야지. 너는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서 살면 돼. 그렇게 순자 씨는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했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죠. 엄마,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은영이가 새 집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30년 동안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괜찮다. 엄마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순자 씨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오늘은 아침 6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구나. 오늘은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어도 되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순자 씨는 눈치 볼 사람이 없는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어요. 예전에는 동혁 씨가 커피는 돈 낭비야라고 해서 먹지 못했던 원두 커피를 말이죠.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참 예뻤어요. 내가 언제부터 하늘을 이렇게 여유롭게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30년 동안 순자 씨는 한 번도 이렇게 여유롭게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살았거든요. 며칠 뒤 순자 씨는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어서 밖으로 나온 거였는데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50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50대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순자 씨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때까지 순자 씨는 자신만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순자 씨와 같은 상황의 여성들이 정말 많았고 그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도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결국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모두들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과 제빵을 배우고 있어요. 작은 카페라도 열어보려고요. 저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자 씨도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30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앳된 얼굴은 찾을 수 없었지만 지금의 순자 씨에게는 그때는 없던 깊이가 있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참 많은 걸 견뎠구나. 그때 순자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3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뎌낸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렇게 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가족들을 위해 요리했던 그 경험이 이제는 자신의 일이 된 거예요. 사장님, 오늘도 미역국 포장해 주세요. 우리 애가 사장님 미역국만 찾아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네요. 순자 씨는 이제 며느리도 누구 아내도 아닌 사장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장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언니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순자야,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하지만 내가 30년 동안 해온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정말 그랬어요. 순자 씨의 음식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시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그 솜씨가 이제는 순자 씨의 든든한 미천이 된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반찬 준비를 하고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 예전보다 더 바쁠 수도 있지만 순자 씨는 행복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은영이가 가게에 놀러 와서 말했어요. 그래? 엄마가 많이 달라졌나? 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다는 말. 순자 씨가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며칠 전에는 예전 남편 동혁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저쪽에서 새로운 부인과 함께 걸어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을 텐데 이상하게도 순자 씨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지나가는 길에 만난 옛날 동네 사람을 본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새로운 부인도 언젠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겪게 될 테니까요.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나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자 씨가 있는 거니까요. 가게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순자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즐겨요. 그림 그리기예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언니 한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꽃그림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풍경화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베란다에서 보이는 하늘을 그리고 가게 앞 가로수를 그리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네. 59세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다는 것. 순자 씨는 자신도 놀라웠어요. 주말에는 등산도 다녀요. 독서 모임 언니들과 함께 근처 산에 오르는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야, 순자야. 여기서 사진 찍자. 언니들과 함께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순자 씨.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웃고 있었어요. 어제는 아들 준호가 저녁해서 가게에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런 가게까지 차리시고. 그래? 엄마가 대단해?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업하신다고. 순자 씨는 눈물이 났어요. 자랑스럽다는 말.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몇 달 전에는 또 다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순자 씨를 알아보셨어요. 순자야. 고생 많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순자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딸이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도 참 감사했다. 맛있다고 해주시는 손님들, 함께 웃어주는 언니들,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 이 모든 게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다. 그때는 몰랐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3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나 자신을 이제야 찾은 것 같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순자 씨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순자 씨가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너무 작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경험들이 이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순자 씨처럼 30년을 희생하며 살아온 여러분의 그 인내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나는 주인공으로 말이에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좋아하던 커피 한 잔 마시기, 읽고 싶었던 책 한 권 읽기, 배우고 싶었던 취미 하나 시작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순자 씨처럼 도서관에서, 동호회에서, 새로운 일터에서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순자 씨가 제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5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저를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순자 씨와 같은 상황의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찾아 걸어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능성으로 가득해요. 안녕히 가세요.